이 친구는 이제 다롱이라고. 아, 예전 이름이? 네네. 이 친구는 뭐 학대견으로 은평구에서 요요 강아지라고 알려졌던. 다롱이. 네. 그때 처음에 다가갔었던 것 같아요. 저 아직도 그 영상을 다 못 봤어요. 보기 싫잖아요. 네. 힘들었죠, 사실. 근데 그래도 얘가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지는 좀 알아야겠다 싶어서 이러고 봤는데 이제 그래 목줄 할 때는 너무 땡기지 말아야지 그 정도 아이디어만 가지고 얘를 맞이해서 사실 그러니까요. 처음에는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죠, 키울 때. 그러면 우리 봄이가 온 지가 얼마나 된 거예요? 1년쯤 네. 됐어요. 1년 됐. 네. 1년 됐구나 벌써 그 네, 일이. 올 초에 있었던 일이어가지고. 아, 그렇구나. 22년도 1월에. 네. 그 얘기 좀 해주세요. 그 어떻게 봄이가 오게 됐는지. 저도 갑자기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갑자기 보게 됐었고.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다들 많은 분들이 그러셨겠지만 분노했죠. 아유. 네, 분노하고 그냥 저도 모르게 입양 신청서를 먼저 그냥 쓰고 있었어요. 저 아내분하고 말 안 하고. 네, 몰랐어요. 아, 그래요? 말도 안 하고. 약간 대체 생각 없이. 생각이 있다가도 없네요. 네.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에 메일을 보낼 때 메일 주소로 입력할 때 하나하나 적어서 제가 했는데 발송 실패가 뜨는 거예요. 이제 잘못 적었겠죠, 주소를. 근데 이게 그렇게 제가 4번을 실수를 했어요, 사실은. 그 쉽지가 않을 텐데. 네. 그래서 입양을 하면 안 되나? 그 순간에도 그 고민을 했어요. 그 하늘에 계시고. 누군가가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하는 네. 것처럼. 네. 근데 이제 이건 아니야. 나는 그래도 이 친구한테 아직 사회에 따뜻한 손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홈페이지에 있는 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서 했더니 그제서야 발송이 성공이 되더라고요. 어떤 문제가 있었었나 보구나. 네네. 그래서 그렇게 해서 큰 결심을 했죠. 사실 이 친구를. 그때 근데 전 국민이 다 분노했을 때라서 네. 신청이 엄청 들어왔었을 텐데요. 네. 100대 1도 100대 1이었지만 100대 1이었었어요? 거의 100대 1이라고 했어요. 왜냐면 한 60명 정도가 입양 신청서를 냈었고 그다음에 그 구조 단체로 따로 DM으로 그렇지. 연락을 한 분들이 한 40분 정도 됐다고 하셨어요. 이제 용기는 제가 냈지만 오게 되면 이제 운명이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. 심사에 통과할까도 네. 모르는 일이니까. 네, 미지수였죠, 완전. 그렇죠. 저희가 도시에서보다는 조금 더 나은 환경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맞벌이이기도 했고 아이가 이제- 없는 것도 좀 사람들이 되게 나중에 아이 생기면 또 파양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도 하셨더라고요. 저 그 심사 보시는 네, 분들이 네, 네. 그런 고민을 하는구나. 네. 근데 이제 사실은 맨 처음에 공고를 했을 때는 몇 팀 정도를 추려서 연락을 주겠다. 그다음에 그거를 발표하는 날짜는 정해져 있었는데 18일 날 저희 집에 오게 돼 있었거든요. 예. 근데 16일 오전까지도 그게 발표가 아예 안 됐던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저희는 당연히 그 그룹 내에 못 들어갔겠구나 생각을 했어요. 이제 마음을 좀 접고. 비웠네. 네, 마음을 비웠어요. 이제 우린 안 됐구나.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저희가 이제 여기 근처에 있는 마트를 가서 보드카를 사러 갔는데 그때 전화가 이상한 번호로 온 거예요. 모르는 번호. 네, 모르는 번호로 그 구조 단체라고 연락이 오신 거예요.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저희 그러면 1차적으로 합격을 한 거냐 여쭤봤더니 저희 집으로 확정이 됐다는 전화를 받아요. 갑자기 막 이제 한 아이가 진짜 생긴 것 같은 기쁨이 생겨가지고 보드카를 고르고 있었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눈물이 흐르면서 제가 내려놨어요. 보드카를? 네, 이 아이 옷을 사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이거 한 병이면 옷 한 벌 살 수 있지 이러면서 그때 두 분이 이제 같이 계셨어요? 그때 이제 와이프는 주차장에 네, 얘가 같이 있었어가지고 저는 차에 주차장에서 계셨구나. 기다리고 네. 전화 받았어요. 근데 남편이 울면서
둘이 됐죠, 그래요? 우리 됐어. 그래서 나 보드카 안 사고 소주 사갈게. 두 아이의 아빠가 될 네. 테니 네. 보드카는 안 돼. 네. 소주를 먹자 이렇게. 제가 사실 2달 고민했어요. 그 사러 갈 때. 오. 보드카를 2달 내내 노래를 부르다 갔는데 전화 한 통화에. 네, 한 통에 바로 내놨어. 이렇게 해서 이제 오게 됐죠. 그렇구나. 웬일이야. 어떡하면 좋냐. 어떡해. 안 된 줄 알았는데. 울지 마. 일단 계산하고 올라가야겠다. 안 되겠다. 어떡해. 바람아. 동생 생겼어. 다롱이 안녕. 오, 다롱아. 카메라가 몇 대예요? 저희도 지금 이 순간을 남겨야 한다며. 그때 어땠어요, 얘? 처음에 딱 봤을 때. 이제 학대를 받은 아이니까 뭔가 얼굴에서 티가 나지 않을까? 그래서 그늘이 좀 있지 않을까? 네, 그래서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안고 있었는데 딱 봤는데 정말 너무 맑은 아이가 막 웃으면서 여기를 돌아다니는데 그랬어요? 저는 그것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. 오. 네, 이렇게 맑고 이렇게 착한 정말 애가. 네. 사실 첫날 왔을 때 네. 보미는 너무나 괜찮았는데 바람이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. 이제 그게 진짜 큰 고민인데. 네, 관리자분들이 이제 가시고 나셨을 때 이 예. 아이가 표정이 아빠 얘 왜 안 가? 이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. 제가 사진을 미리 준비를 해놨거든요. 가고 났을 때 표정이 뭐야? 이랬어요. 왜 얘가 왜? 네, 왜 나만 보여서 다음에 보면 또 혼란스러운 아이고, 눈빛이었어.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? 이러네요. 네. 그렇게 해서 바람이가 예. 자기 집에 들어가서 아예 식음을 전폐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. 안 나와요? 네, 아예. 저도 입양한 보호자님들 많이 만나 뵀지만 네. 이렇게 어떠한 과정과 이런 뭐 다짐 뭐 이런 준비를 다 겪고 두 번째 강아지를 딱 데리고 왔는데 내가 이걸 생각 못했구나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있는 강아지하고 이렇게 사이. 맞아요. 또 첫 번째 사이가 또 문제가 아니야. 사이가 좋건 말건 간에 이 친구의 이 어떤 정서. 여기서 보호자님들이 맞아요. 그죠? 당 첫날 밤에 바로 그 문제가 네. 왔어요 저희한테. 그래서 제가 용기를 맞아. 내서 시작한 행동이 이 친구의 행복을 다 빼앗아 버렸구나. 내가 이 친구의 바람의 행복을 다 빼앗아 버렸구나. 나 진짜 나 되게 나빴다. 그런 생각도 들면 동시에서 또 이제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이슈가 있었던 아이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파양할 수도 없는 길이고 다시 그러니까 다시 해봐. 그러면 진짜 진짜 그러니까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. 솔직히 말하면. 왜냐면 행복을 갑자기 다 앗아가니까 이걸 야 근데 엄청 솔직하다. 네. 전 진짜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. 왜냐면 진짜 솔직해요. 너무 힘들었어요, 진짜. 진짜 솔직해. 이거를 말 안 하면 이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거 거짓말. 진짜 힘들어. 왜 울어요? 보드카 없어요? 보드카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. 그날은 제가 그래서 막 저는 책임을 되게 잘 지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게 이제 갑자기 다 무너지니까 그렇지. 저는 이제 공중에 붕 뜬 느낌이 들었죠. 근데 그래서 사실은 그날 했던 정말 중요했던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은 와이프가 저한테 바람이만 따로 데리고 나가서 산책을 가라 그랬어요. 저녁 산책을. 현명하다. 네, 그래서 저도 한숨 돌리고 바람이도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해줬고 그날 저는 바람이를 안고 자고
와이프가 이제 보미를 데리고 잤어요. 현명하다. 현명하다. 네,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. 그러서 나서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이제. 좀 이게 약간 뭐라 그럴까? 우리는 그 관계가 있잖아요. 뭐 아내 아니면 동생, 사촌, 엄마 뭐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.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동생이라든지 아니면 뭐 형 뭐 이런 관계가 되기를 바라잖아요. 맞아요. 근데 그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. 맞아요. 실제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남편이 사돈의 팔촌에 이제 한 19살짜리 애를 데리고 오더니만 여보 대학 이 동네에서 다닐 거라고 그래서 내가 4년 동안 우리 집에서 살게 했어. 뭐? 그런 느낌으로 안녕하세요. 강욱이에요. 잘 부탁드립니다. 이런 식으로 이게 들어온 거예요. 4년 동안 살 거래. 그 대학원까지 가고 싶대. 너무 잠깐 상상이 대학까지 가고 싶고 자기는 고시까지 하고 싶대. 딱 요 기분이 이제 얘 기분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. 돼요. 살면서 처음 봤어. 감정도 없어.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러니까 합사하는 과정의 성공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노력은 했지만 바람이가 다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. 와, 그 되게 객관적이고 이성적이며 솔직하시네요. 왜냐면 맞아. 진짜 그랬어요. 진짜로 고생. 보고 배우고 저희가 맞벌이다 보니까 이제 언젠간 그치.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. 그치. 방문만 닫아도 얘는 우는 거예요. 근데 우는 게 그냥 하울링을 하는 게 아니라 고양이가 우는 것처럼 고양이 울음소리로 진짜 계속 쉼 없이 그렇게 울면서 돌아다니는데 바람이가 갑자기 집에서 나와서 이 친구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. 그 전까지는 네. 식음 안 전폐하고 나오다가. 들어가 있다가 나오더라고요. 네. 잠깐 이쪽으로 올래 하듯이 하면서 왔더니 보미가 바람이 곁에서 울지 않고 이제 얌전히 잘 있는 거예요. 안정을 취하는 거예요. 바람이 형 옆에서.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이거 됐다. 사실 한시름 났죠 그때. 네 진짜로. 아 이거 할 수 있겠구나. 그 실례지만 저 보호자님은 아내하고 개 없이는 혼자 제대로 못 사실 것 같은데. 저는 보호자가 필요해요. 저는 보호자 꼭 필요해요. 분리불안 있어요 이분도. 야, 제가 그렇게 저 네. 순간 이렇게 뭔가 마음을 마음을 내시더라고요. 이렇게 열었구나. 그 계기가 첫 번째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때부터 이제 울고 이런 거 없었어요. 확 없어졌어요. 확 없어졌고 물론 조금은 있었지만 그렇지. 그리고 봄이 항상 소파에서 잤거든요. 예. 그러면서 바람이도 소파에서 같이 자요. 어. 집에서 안 자고 지금도 그래요. 소파에서. 어떻게 보면은 폭풍이 이렇게 지나갔네요. 네. 네. 거기까지 네. 딱 감사한 하니까. 네. 상황이었어요 진짜. 그게 진짜 컸죠. 엄청. 사실 처음에는 네. 산책하는 것도 어려웠어요. 왜냐면 바람이는 항상 앞서 나가려고 하는데 봄이는 이 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. 어땠어요? 그때는 궁금하다. 조금만 줄이 팽팽해지는 순간 바닥에 붙었어요. 조금만 텐션이 가고. 약간 그 돌려졌던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. 그래서 그때도 참 다행이었던 건 봄이가 바람이 형을 잘 따라다녔다는 거. 자기가 잠깐 움츠렸지만 바람이 형이 가면 그곳을 가. 참 희한하게도 바람이가 쉬를 하면 그곳에 가서 쉬를 해. 그러면서 학습을 하면서 산책이 조금씩 자연스러워졌고
지금은 봄이도 아주 씩씩하게 산책을 해요. 산책 그런 잘해. 트라우마 완전히 없고.